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과 콜린성 두드러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뭐냐면 얼굴이 가렵고 그리고 머리가 가렵고 하는 증상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증상이 뭐냐면 얼굴에 열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얼굴이 뜨겁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열이 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문제인데 열 배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이 쑥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땀이 나면서 열이 쓱 빠지게 되죠. 그냥 발환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이 올라오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죠. 계속 더워지는 거. 아무리 식혀도 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열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게 땀을 분비하면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땀 분비 문제의 작용이 잘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발한 기능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콜린성 두드러기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게 뭐냐면 두드러기 중에서 우리가 체온이 상승하거든요. 몸의 심부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온도 상승에 의해서 땀을 분비가 되겠죠. 땀을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땀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그 아세틸콜린이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면서 두드러기처럼 막 따끔따끔한 증상들이 있어요. 즉 체온이 상승하는 환경들, 사우나나 지하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밖에 있다 실내에 딱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몸이 따끔따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지루성 피부염과 콜린성 두드러기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려움증이 있는데 그 가려움증과 따끔따끔한 것들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분을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열이 올라오는데 간질간질한 느낌으로 많이 생기고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계속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콜린성 두드러기는 우리가 더운 환경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따끔따끔해요. 마치 개미가 뜯어먹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그 따끔따끔한 게 쑥 사라집니다. 아니면 갑자기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준다던가 하면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따끔따끔한 게 사라지는 거. 이게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바로 열을 식혀도 가려움증이 줄진 않는데 콜린성 두드러기 열을 식히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콜린성 두드러기는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지루성 피부염도 마찬가지지만 지루성 피부염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열이 상승하는 그런 항진적인 문제들이 원인이라고 했죠. 그 열이 상승을 해서 그 열에 의해서 염증을 만드는 거죠.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부위에서 피부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 열이 상승을 해서 땀을 분비해야 되는데 땀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땀 분비가 안 되면서 그 자극들이 땀나기 전 상태, 열이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땀나기 전에 따끔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 있는 분들은 생활관리가 조금 달라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열을 자꾸 식혀주는 냉팩 같은 것들, 전기장판을 쓰지 않는 것들, 아니면 이제 열이 자꾸 올라오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조성을 잘해줘야 되는데, 콜린성 두드러기가 함께 있는 경우들은 생활관리에서 중요한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땀 분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땀 분비가 수분이 저하된 상태, 마치 탈수와 같이 땀이 날 수 있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따끔따끔한 경우가 있어요.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콜린성 두드러기와 지루성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1.5리터 정도. 그러면 우리 몸 상태가 수분이 좀 풍부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체온 조절 기능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땀을 아주 미세하게 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지루성 피부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걷는 거를 굉장히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지루성 피부염도 해질녘에 저녁에 걷는 거, 걷다 뛰다 하는 건데,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는 뛰지는 마시고 걷는 거, 아주 걷는 운동을 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미세하게 우리 몸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보이지 않는 땀이 서서히 나는 훈련을 하게 되죠. 원활하게 분비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땀 분비하는 쪽으로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 중에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은 긴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긴장 상태가 만성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땀나기 전 상태처럼 꿍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한방적으로 보면 우려열 상태라고 하거든요. 열이 울체되어 있는 상태. 근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콜린성을 같이 있는 경우는 열이 울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열이 울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여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런 복식호흡 같은 것들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